자, 이제 전원 합격 올인원 과정인데요. 예. 자, 요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렌다나에서 작년부터 이제 처음 선보이는 과정인데, 그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우리 이제 기존에 있던 아깝게 떨어졌던 분들, 이런 분들을 위주로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진행하고 이 교재는 우리 올인원 교재는 핵심적인 내용하고 문제하고 같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의 순환으로 끝내는데 첫 번째 순환에는 이제 다른 선생님 과목 들으셨죠? 그래서 이제 별표 3개짜리를 먼저 진행을 하고, 별표 3개짜리는 뭐 거의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순환을 끝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환에서는 이제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같이 정리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저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실 건 이제 공시법인데,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자, 공시법 양기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공시법은, 자,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2차 과목인데 총 24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적법 12문제, 부동산 등기법 12문제, 이렇게 총 24문제가 출제가 돼요. 우리가 공시라고 하는 게 뭐죠? 공시라고 하는 건 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리는 건데,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또는 안전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는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부동산에 관한 내용들을 공시를 하는데, 이 공시라고 하는 것은 알릴 때 말로 알리는 게 아니고요. 말로 알리는 게 아니라 장부에다가 써두는 거죠. 장부에다가 써두면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죠. 그게 공시하는 것이고. 근데 이 공시, 장부에다가 기록을 할 때 우리가 두 개의 공적 장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등기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에다가 특히 토지에 관한 내용을 그 토지 대장 등에다가 기록해 놓은 공시들을 우리가 지적이라고 합니다. 지적. 그러니까 지니까 토지를 등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를 등록해서 공시하는 제도를 지적이라고 하고, 부동산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다가 기록해 놓아서 공시하는 것을 부동산 등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가 장부에다가 그 기록을 할 때 그 장부가 등기부라고 하면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은 등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가 아닌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것은 등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등록한다, 등기한다 이런 말들은 다 장부에다가 기록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등록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장부가 등기부라면 등기라는 표현을 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본질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적에 관한 얘기가 12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 등기에 관한 얘기가 1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 앞에 지적법이 먼저 나오고, 이 지적법이 우리가 이제 그 법 이름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지적법이라는 법 이름은 없고요. 지적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법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그 공간정보법에서 측량 얘기도 나오고 지적에 관한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시험 범위가 지적에 관한 것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건 이제 그 법에 있는 내용 다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시험 범위에 관한 내용만 우리가 수험서니까 발췌해서 편제한 겁니다. 자, 이제 바로 책으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17페이지를 보시죠. 17페이지. 17페이지. 자, 제목이 토지의 등록 이렇게 돼 있죠. 네, 토지의 등록. 이게 이제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토지의 등록, 이걸 한마디로 토지. 그다음에 적이란 말이 한자로 등록할 적자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등록한다, 이걸 한자로 뭐라고 한다? 지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계시는 말, 우리가 가족관계를 등록하는 걸 뭐라 그래요? 우리 가족관계를 등록해 놓은 것을 호적 그랬죠. 호적. 그러니까 적이라는 말은 등록해 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를 등록하면 그걸 뭐라고 하고? 지적. 가족관계를 등록해 놓은 게 옛날 말로
호적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지적, 이게 이제 지적의 제일 첫 번째 조문인데요. 이 토지의 등록 요 파트는 매년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등록. 지적법의 제일 첫 번째 조문이에요. 자,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인데, 이제 여기 조문에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다 이제 차를 붙인 거죠. 토지를 등록하는데 어디에다 등록하냐면, 지적 공부. 이거 등록하는 장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를 등록해 놓는 공적 장부, 그래서 지적 공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적 공부. 그래서 토지를 어디에다 등록한다.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게 지적이에요. 누가 지적이 뭐냐? 지적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만점이에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지적 그러는 건데, 이걸 누가 하는 거냐면 국가가 해요. 토지를 등록하는 요 사무는 국가가 하는데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예요. 그래서 누가 하는 거냐?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를 등록하는데 어떤 토지를 등록하냐면 모든 토지를 등록해요. 모든 토지를 등록해요. 어디에? 지적 공부에. 그 다음에 토지를 등록하는데 토지를 등록할 때 토지의 단위는 필지죠, 필지. 우리가 토지를 셀 때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세잖아요. 그래서 무엇별로 등록하냐면 필지별로 등록을 해. 필지별로. 그 필지에 어떤 내용을 등록하냐면 6가지 사항을 등록하는데요. 그것을 소재. 토지가 위치하는 곳이죠. 이건 행정구역이에요. 소재, 그다음에 그 토지의 번호, 지번, 그다음에 그 토지 용도인 지목, 그다음에 그 토지의 면적, 그다음에 경계, 그다음에 좌표. 자, 요것을 그 토지의 필지별로 요것을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건데, 이 내용을 그냥 등록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사하고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합니다. 자, 이게 지적법의 제일 첫 번째 조문이에요. 첫 번째 조문이고, 우리가 이제 이 교재가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바로 문제도 보고 할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도 보고 하실 텐데 그냥 통으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그냥 다 가로놓기로 무식하게 냈죠. 예, 그래서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한 시험 보실 때까지 한 100번 정도는 하죠. 자, 100번 정도는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토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어떻게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바로 외우셔야 되고요. 바로 외우셔야 되고. 자, 한 번 더 읽을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조사, 측량하여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문장들을 읽을 때 이 각 단어들의 뜻이 있잖아요. 그 뜻은 이제 직접적인 시험 문제는 아닌데 그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그 말의 뜻은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 한 번 더 읽을까요? 뭐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것을 우리가 토지의 표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토지의 표시. 이걸 토지의 표시라고 그래요. 이것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이게 64조 1항이에요. 첫 번째 조문이고요. 그 다음에 2항이 뭐냐면, 2항 읽어볼게요. 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자,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까 요 6개.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토지의 표시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토지의 표시. 이 토지의 표시가 바뀔 수도 있나요? 네, 토지의 표시, 지번, 뭐 지목 이런 것들이 새로 정해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없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토지 표시가 바뀌고 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이라고 불러요. 이동이라는 말의 뜻은 다를 이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가 바뀌는 것은 이제 민법이나 등기법상의 권리 변동이라고 그러죠. 그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저 이동할 때 이자는 옮길 이자가 아니에요. 어디로 움직인다라는 이동의 뜻이 아니라 다르게 바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동이라는 말을 썼냐면 변동이라는 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변동이라고 하는 단어는 권리가 바뀌는 것은 권리의 변동 이렇게 부르는 거고, 권리가 아니라 요 표시가 바뀌는 것은 뭐라고 하겠다? 이동. 그럼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해. 자, 무엇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한다. 어떻게? 신청을 받아서. 누구의 신청?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지적소관청이 결정해요. 다만 계속 읽으시면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직권도 됩니다. 자, 누구의 직권? 지적소관청의 직권. 지적소관청이 누구냐면 시군구청장을 말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우리가 지적소관청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개의 조문은 그냥 통으로 외우시고, 첫 번째 조문의 주어는 국토부 장관이에요. 국토부 장관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토지 이동 결정은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하는데 어떻게 한다?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근데 신청이 없으면 직권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직권 정리. 자, 이거 시험에 또 나왔죠? 올해도 33회 때도. 자, 읽어볼게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제일 먼저 자, 이걸 세워야 됩니다. 토지 이동을 직권으로 하려면 지적소관청이 알아야지 직권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알기 위해서 먼저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조사 계획을 세우라고. 그래서 그 조사 이름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예요. 뭐라고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고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요. 자, 그럼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죠? 지적소관청이잖아요. 그럼 지적소관청이 직권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지적소관청이 누구라고 그랬죠? 지적소관청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세울 때 이 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거예요. 시군구청장이 수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 이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무엇별로예요? 시군구별로. 작년에 많이 연습하셨는데 요 조문 자주 나오는 조문인데 안 나오는 데가 여기였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요거 낸 거죠. 요 가로 안에 들어간 말. 무엇별로? 시군구별로 수립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도 있다. 그럼 이걸 연습할 때 시도별로 수립한다는 말이 안 되죠. 시군구 위에가 뭐예요? 시도잖아요. 근데 시도별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시군구별로 수립하는데 부득이하면 더 쪼개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시군구 밑에가 뭡니까? 읍면동이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면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계획을 세울 때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여기 기출문제들이고 다 승인 필요 없이 그냥 직권으로 해요. 그다음에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를 했어요.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 조사했어요. 그럼 그 조사한 내용을 장부에다가 적어둬야 돼요. 그 장부 이름이 토지 이동 조사부. 토지 이동 조사부에 토지 이동 현황을 적어야 돼요. 그다음에 3번 소관청은 직권호 적금을 정리하고자 할 때는 그 토지동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동 조서를 작성해. 조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토지동 정리 결의서를 만들어요. 요 순서로 해서 정리합니다. 우리가 장부에다가 쓰는 것을 정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무슨 정리하는 거냐면 토지 이동 정리를 하는 거라고. 근데 장부에다가 정리할 때는 바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쓰기 전에
결의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써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토지이동 정리니까 무슨 결의서 그런 거예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만들어서 정리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정리 순서? 직권 토지이동 정리 순서고요.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그럼 제가 이 문장에서 동그라미 친 단어들 있죠? 그 동그라미 친 단어 순서대로 한 번만 읽으실래요? 직권으로 정리를 할 때 제일 먼저 뭐하고? 계획을 세워야죠. 계획 이름이 뭐라고요? 계획. 이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계획 이름이 뭐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토지 이동 현황 조사하고, 그 다음에 토지 이동 현황 조사한 걸 장부에 적은 게 토지 이동 조사부 적고, 그 다음에 바로 쓰는 게 아니라 토지 이동 조서 만들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만든 다음에 정리한다. 이게 직권 토지 이동 정리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요. 지금 요 페이지하고 앞 페이지하고 여기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금 다 그대로 기출문제. 그러니까 여기는 책이 새까매도 돼요. 자꾸 보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시냐면, 이제 필지를 공부하시는데, 이 필지. 그래서 토지를 등록하는데 무엇별로 등록한다고요? 필지별로 등록하는데, 이 필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단위고 인위적 단위예요. 필지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의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뭐 요건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필지는 같은 지번부여적 안에 있어야 돼. 지번부여적 하면 동리입니다. 그래서 한 필지는 같은 동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요. 용도도 같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등기 여부도 같아야 되고, 그다음에 축척도 같아야 되고, 집안이 연속되어 있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런 요건을 갖추어야 우리가 하나의 필지로다라고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예외가. 하나의 필지는 용도가 같아야 되는데 용도가 다른데도 전부 한 필지다라고 등록할 수도 있다고요. 용도가 다른데도. 대신에 그 용도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에 있어야 돼. 주된 용도와 종된 용도의 관계에 있으면 그 종된 용도의 토지를 별개의 필지로 안 하고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해서 전부 한 필지다라고 등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용도가 다른데도 한 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양입한다라는 말을 써요. 양입. 그래서 양입을 했다라는 얘기는 용도가 다른데도 전부 한 필지로 등록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럼 그때 양입이 되어 있을 때 종된 용도의 토지를 양입지라고 합니다. 종된 토지를 양입지. 그런데 양입지가 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은 이제 그거를 내는 건데, 양입지가 될 수 없다 이 말은 별개의 필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양입을 했다라는 얘기는 몇 필지로 되어 있다? 한 필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양입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한 필지로 될 수 없으니까 별개의 필지로 등록해야 된다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양입지가 될 수가 없냐면 그 종된 토지가 대는 안 돼. 대는 양입할 수가 없어. 그럼 대는 별필지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종된 토지가 면적이 너무 넓으면 안 돼. 덩치가 너무 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종된 토지가 주된 용도 토지의 10%를 초과해도 안 되고 면적이, 그다음에 330제곱미터를 초과해도 양입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양입지란 주된 토지와 용도가 다른 토지로서 주된 토지에 편입되어 주된 토지와 함께 한 필지로 결정되는 종된 토지를 양입지를 하고, 언제 양입지가 될 수 있느냐? 자,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구동의 부지. 자, 이런 토지가 양입지가 될 수 있어요. 자, 요거하고 요거는 조문이니까 익혀두세요.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다? 양입지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가 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여기가 도로가 있고요. 도로가 있고 여기에 주택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뒷집도 있어. 뒷집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주택이 있는 땅, 주택의 부지를 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한 필지가 있고 뒤에도 한 필지가 있어요. 대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제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 자, 요 뒷집을 가는데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 부분은 주택의 부지가 아니죠. 요 부분은 뒷집 가는 통로냐고요. 통로잖아요. 그럼 요 부분은 도로가 돼야 되겠죠. 길로 쓰이는 것이니까 도로가 돼야 된다고. 그런데 요 부분의 땅이 요 토지를 위해서 있는 거죠. 뒷집 가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된 용도고 이게 종된 용도라면 요 부분을 이 따로 도로 이렇게 안 하고 전부 이렇게 한 필지로 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용도가 주종의 관계죠. 주된 용도고 종된 용도의 관계 있으면 이 종된 부분을 별개 필지로 안 하고 요 주된 용도에다 그냥 합쳐가지고 편입해서 전부 한 필지로 등록하는 것을 양입한다라고 부르고, 그럼 이렇게 한 필지로 돼 있을 때 요 부분, 요 종된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양입지라고 한다고. 양입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근데 물론 양입지가 되려면 한 필지로 돼야 되는 것이니까 아까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 나머지 5가지 요건은 충족하는 토지여야 돼요. 그래서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다르면 당연히 양입지가 될 수가 없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요 그림이 요 말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 국어 등의 부지가 뭐가 될 수 있다? 양입지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양입지고요. 국어라고 하는 건 또랑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예, 이것도 조문이에요. 자, 대표적인 게 자, 여기 과수원이 있습니다. 자, 사과밭이에요. 사과밭. 그럼 이제 과일 농사 짓는 데가 과수원이죠. 과수원. 자, 근데 이 과수원 가운데에 이렇게 연못이 있다고 할게요. 연못이 있는 부분,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은 유지라고 합니다. 유지. 그럼 이 토지는 지금 제가 그린 토지는 용도가 2개죠. 과수원으로 쓰인 부분도 있고 유지로 쓰이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럼 과수원, 그다음에 유지, 이게 별개 필지로 하는 게 원칙인데 이게 주로 뭐예요? 과수원이고 요 가운데 조그맣게 유지가 있잖아요. 그럼 요 유지 부분을 별개 필지로 안 하고 그냥 과수원에다가 편입해서 전부 과수원이다 이렇게 등록할 수도 있다. 그럼 요 유지 부분을 뭐라고 한다? 양입지 그런 거죠. 그럼 양입지가 될 수 있는 경우,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주된 용도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나? 유지가 주된 용도 과수원으로 지금 둘러싸여 있냐고요. 네, 이렇게 쓰이고 있는 토지라면 다른 용도로 쓰이더라도 그냥 과수원에다가 편입해서 전부 한 필지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셨죠? 물론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다르면 양입지가 될 수가 없고. 그런데 그럼 요 부분이 양입지가 되기 위해서는 요 종된 토지가 양입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종된 토지가 되는 안 되는 거라고. 요 작은 요 땅이 대일 때는 양입지가 될 수가 없다. 그럼 별개 필지로 따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요 유지 부분이 너무 넓어도 안 된다고. 그래서 면적이 10%를 초과해도 안 되고 절대적으로는 330제곱미터를 초과해도 안 된다. 그래서 대인 경우, 자, 종된 토지가 대인 경우에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고, 종된 토지가 전체 토지 면적의 주대 면적의 10%를 초과해도 안 되고, 종된 토지가 330제곱미터를 초과해도 안 돼요. 그럼 330까지는 된다는 얘기예요. 까지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시험장에서 10% 330 다 외웠는데 갑자기 그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까지는 되는 겁니다. 10%까지는 된다. 10%까지는 합칠 수 있는 거라고. 뭐 하면 안 된다고? 초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330, 약 100평이죠. 330까지는 되는데 초과하면 양입지가 될 수가 없다. 자, 이제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회 때 문제. 공간적인 구축이 관련하는 법률상 토지 조사 등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사항은 이렇게 시험을 냅니다. 그래서 그냥 무식하게 냅니다. 가로 안에. 자, 누구는 무엇에 대하여? 자, 누구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렇죠. 우리 아까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토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무엇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예. 그래서 우리 아까
이렇게 끊었죠? 예, 이게 첫 번째 조문이고 두 번째 조문.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자. 예, 지적소관자. 그래서 국토부 장관 모든 토지 이동. 그래서 답이 5번이었습니다. 5번. 자, 이게 이제 작년 문제, 올해죠, 올해 33회 때 문제예요. 자, 토지 조사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자,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필을 결정할 때는 자, 무슨 계획 세운다고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이건 뭐 한 4번 나왔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무엇별로 수립한다고요? 시군구. 주어가 뭐니까? 지적 소관청이 아까 시군구청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별로 시군구별로 수립하는 거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다들 잘 푸셨습니다. 예. 답은 1번이었고요. 자, 3번. 자, 20회 문제. 토지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1필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이게 양입지 문제예요. 양입지. 지번부여적 안의 토지로서 같은 지번부여적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유자가 같고 집안이 연속된 토지래요. 다른 요건은 다 갖추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용도가 다르네요. 주된 용도가 과수원이고 종된 용도가 유지로 둘러싸여 있대요. 그럼 아까 그림 기억나시죠? 그 가운데 연못 있던 거 그 그림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럴 때 예, 전부 한 필지로 할 수 있느냐 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 제한이 있는 거죠. 종된 용도가 면적이 너무 넓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되는 안 되는데 이게 유지니까 용도 요건은 충족된 거잖아요. 예. 면적을 보시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 뒤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30 넘는 건 무조건 안 되는 거죠. 330 넘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에서 330 넘고 무조건 지워가는 거고. 그럼 뭐 밑에 해야 돼요? 330보다 작아야 되는데 또 조건이 하나 있었죠. 상대적으로 1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 세 개 중에서 10% 넘는 것도 지워야죠. 3000이고 301이니까 안 되죠. 300은요. 되는 거죠. 아까까지는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2000에 200까지 되는 건데 220이니까 안 되죠. 1000에 100이니까 요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작은 토지니까 양입할 수 있다. 문제 푸시겠죠? 예, 이런 식으로 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었죠. 자, 출제 예상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옳은 것 고릅니다. 옳은 것. 자, 지적소관청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맞나요? 맞아요. 틀렸죠? 네, 주어가 틀렸잖아요. 네, 국토교통, 아까 외웠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리고 지적법 문제는 어려운 이론 문제 없고요. 그냥 조문 그대로 내요. 조문군. 그래서 조문을 읽으실 때요. 지적법 시험 공부는 일단 그 문장을 읽을 때 주어부터 체크하는 습관 들이세요. 주어가 기본 문제, 주어. 그러니까 이 문장이 주어. 이 문장의 주어는 뭐였죠? 이 문장이 아까 조문주가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청 아니었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른 건 맞네요. 예, 그래서 이제 1번 주어가 들었고 2번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맞나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결정할 수 있다. 맞나요? 네, 이건 틀린 게 없네요. 네, 맞아. 자, 3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기를 수립하여 시도의사 또는 대주장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까 직권을 할 때 승인은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요 승인자 때문에 틀렸고. 승인자 때문에 4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는 토지 이용 계획서에 토지 이동 현황을 적어야 한다.
자, 아까 순서가 직권을 할 때 제일 먼저 뭐 하고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쓰리고, 이것도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에서 틀리긴 했었어요. 이용이 아니라 뭐다? 이동.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조사. 무슨 조사? 토지 이동 현황 조사였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나세요? 그 조사한 거 어디다 적는다 그랬죠? 그렇죠. 토지 이동 조사부. 이름이 토지 이동 조사부. 말이 틀렸죠? 토지 이동 계획서 읽은 게 아니죠. 토지 이동 조사부에 적어야 한다. 5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틀렸죠? 이동이지. 토지 이용이야.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기 잡들을 결정할 때는 이에 따라 지역 공부를 정리해야 된다. 뒤에 말은 맞아요. 그래서 이용이 아니라 이동. 이런 식으로 시험에 냈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냈던 문제들 다 종합해서 편집한 문제예요. 예. 자, 이런 식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다시 한번 보죠. 이것도 옛날에 기출됐던 유형의 문제인데 순서야. 어떻게 할 때? 직권. 직권으로 정리할 때 아까 순서 있었죠? 동그라미 순서대로 한번 기억나시나? 제일 먼저 뭐였죠? 계획 세워야죠.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그 다음에 조사. 계획대로 이제 조사예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조사한 다음에 아까 적었던 거 어디에다 적는다가 조사부. 토지 이동 조사부에다가 적고, 그 다음에 바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정리할 때는 뭘 만들고? 결의서 만드는 거예요. 결의서를 만들고 정리합니다. 이게 직권 토지 이동 순서예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기억, 니은, 기억, 디귿, 기억, 디귿, 니은, 미음, 리을. 2번이네. 자, 요게 이제 지적법의 제일 첫 번째 문제입니다. 토지의 등록에 관한 문제.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지적법 공부하는 건 이제 이 순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그래서 필지 요거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지번. 지번 어떻게 등록하느냐, 정하느냐, 지목, 그다음에 경계, 면적, 이런 거 공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 다 공부하신 다음에는 요거 공부하시는 거죠. 지적 공부에서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뭐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뭐 공유전명 이런 지적 공부를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공부하시는 게 요 등록 관련해서 이제 정리라고 하죠. 아까 장부에다가 쓰는 것을 정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적 정리 여기 공부하시고, 마지막에 공부하시는 데가 여기죠. 요 측량, 요 측량이 지적 측량, 이렇게 지적 측량에서 공부하십니다. 그래서 지번서부터 이제 가보시면 지번, 토지에다가 번호 붙인 게 지번이죠. 토지에다 번호 붙인 게 지번인데, 보시면 자,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번의 표시.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합니다.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고,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번에서 그냥 아라비아 숫자만 나오는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고, 앞에 산자가 붙어 있으면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죠. 네. 산자를 붙이고, 그다음에 지번은 단식 지번이 있고 복식 지번이 있는데, 이게 지번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본번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단식 지번, 이렇게 본번과 부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복식 지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표현이라 뭐 시험에 잘 내지는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적 문제는 그냥 조문 그대로 내니까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되어 있다. 본번과 부번 사이에 줄 표시로 연결하고, 이 경우 이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자, 본번과 부번의 구분은 이렇게 표시해요. 줄로 표시하고, 이 줄은 뭐라고? 의라고 읽는다. 그래서 의라고 표시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의라고 뭐라고요? 의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그다음에 이제 법령상 지번을 부여할 때 방법. 자,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이게 지금 다 기출문제입니다. 다 기출문제예요. 자,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 지적 소관청이. 시도의사가 부여하는 거 아니죠.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 아니에요. 지번은 지적 소관청, 시군구청장이 부여하는 건데 무엇별로? 지번 부여지역별로. 그럼 여기에 시군구별로 그러면 X예요. 시군구별로가 아니라 지번 부여지역별로. 지번 부여지역이 뭐라고요? 동리. 동별로. 리별로 붙인다 이 말이에요. 지번 부여지역별로 부여하고요. 예, 그 다음에 왼쪽 위에서부터 붙이는 거예요. 왼쪽 위에. 그럼 방위로 얘기하면 왼쪽 위에가 북서쪽이죠. 그다음에 오른쪽 밑에가 남동이라고 해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밑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자, 이거 한 줄인데 무지하게 잘 냅니다. 예,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해요. 그다음에 각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일 때 지번을 어떻게 붙이느냐. 자, 그럼 신규 등록 전환. 신규 등록은 처음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임야 대장에 있던 토지를 토지 대장으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 임야 대장에 있던 것을 토지 대장으로 옮기게 되면 토지 대장 입장에서는 처음 나오는 거죠. 등록 전환이란 말의 뜻이라고요. 어디에 있던 걸 임야 대장에 있던 것을 토지장으로 옮겼다고. 그럼 토지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없었던 게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랑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 방법이 똑같은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자꾸 보시는 건데, 우리가 지금 지적이니까 토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토지 반대말이 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바다 아니면 토지로 되어 있는 거고, 토지라고 하는 것은 바다가 아닌데 바다는 토지가 아닌데, 이 두 개의 경계가 어디냐면 최대 만조이선. 바다가 제일 찰 때 최대 만조이선이 됩니다. 여기가 A라는 동이 있고 이쪽이 이제 토지라고 할게요. 이게 최대 만조이선. 여기가 이렇게 바다가 있고요. 자, 그럼 이 A라는 동, 지번 부여지역이에요. 이 동에 1번지서부터 976번지까지 토지가 있다고 하고, 요 해안가에 자, 49, 50, 51 쭉쭉쭉 지번이 있고요. 여기에 976번지가 있다고 할게요. 자, 50번지 앞에 바다였는데 바다를 매립했다. 자, 매립했어요. 그럼 토지가 새로 생겼다. 그럼 이제 처음으로 등록해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그럼 신규 등록을 할 때 토지가 새로 생겼으니까 지번을 붙여줘야 될 거예요. 그럼 지번을 어떻게 붙이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50번지 앞에 땅이 생겼는데 여기다가 51번지다라고 할 수는 없다. 이 A라는 동에 기존의 지번들이 있냐고. A라는 이 동에 49, 50, 51 이렇게 지번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50번지 앞에 땅이 새로 생겼는데, 토지가 새로 생겼는데 51로 하게 되면 똑같은 지번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번이 생기면 안 되니까 만들어진 제도가 부번 제도예요. 그래서 50번지 앞에 토지가 새로 생겼다. 그러면 신규 등록을 할 때 50에 1번지로 붙인다고. 예, 그래서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입니다. 뭐라고요?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부터 가시고, 원칙은 인접 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근데 예외가 있다. 그럼 예외라고 하는 것은 부번을 안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요. 자, 요 49번지 앞에 천필지를 매립했다고 할게요. 새로 천필지. 그럼 원칙대로 하게 되면 지번이 어떻게 나오냐면 49의 1, 49의 2, 49의 3. 그럼 천필지가 새로 생겼으니까 49의 1000까지 나가야 되겠죠. 그럼 부번이 너무 커지잖아요. 부번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지금 신규 등록할 토지가 여러 필지일 때에는 부번을 안 붙이고 그냥 본번을 붙여요. 부번을 안 하고 본번. 그럼 본번을 붙인다고 할 때는
예, 50, 50이 이런 번호는 없는 거잖아요. 예, 이런 번호는 있으니까 없는 번호를 써야 된다고. 그럼 그 지번부여적에서 확실하게 없는 번호는 이 적의 최종 본번, 이 동에 976번지까지 있다고. 그럼 요 번호 다음 번호는 없는 거죠. 예, 그럼 이때는 977, 978, 979 이렇게 번호를 붙인다고. 이게 본번 붙이는 방식이에요. 표현은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순차적으로 본번 붙입니다. 그렇게 붙이는 예외적인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필지를 신규 등록한다든지, 또는 만약에 여기에 무인도 미등록 도서가 있는데 요 먼 바다에 여태까지는 대장에다 등록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처음 등록하려고 그래요. 신규 등록. 근데 제일 가까운 동네 지번이 50번째 앞에. 그럼 여기다가 50의 1로 할 필요는 없다. 너무 멀다고. 멀면 이 마지막 번호, 다음 번호 977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교롭게도 여기에 신규 등록할 토지가 생겼어요. 여기 몇 번지 앞이냐면 976번지 앞에 토지가 생겼어요. 원래대로 하면 976에 1로 해야 되는데 이 976이 지금 제일 마지막 지번이라고. 그럼 지번은 웬만하면 본번만으로 되는 게 더 깔끔한 거니까 여기가 공교롭게도 인접지가 최종 지번일 때는 그냥 본번으로 합니다. 977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는 본번을 붙여요. 이때 본번은 어떤 본번이다? 그 지번부여적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인 지번부여할 수 있다. 순차적으로. 그것이 세 가지가 있다. 기억. 어떨 때?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을 때. 두 번째, 여러 필지일 때. 세 번째,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세 가지 표현이 기억. 최종 지번에 있다, 여러 필지다,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럴 때는 자, 어떤 지번을 쓴다고요? 자꾸 이거 익히셔야 돼. 말장난을 좀 하거든요.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부여할 수 있다. 이게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할 때 지번부여 원칙이에요. 자, 그다음에 분할. 자, 분할은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게 분할이에요. 그럼 원칙은 분할호 필지 중 1필지 지번은 분할 전에 지번으로 해요. 전에 지번. 그다음에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부여합니다. 자, 부번을 부여하는데 없는 번호에 되니까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 이렇게 지번이 진행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10번지를 두 필지로 나눴다. 이게 분할이라고요. 예, 그럼 10번지를 분할하게 되면 두 필지로 분할하면 번호가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한 필지는 읽어보시면 1필지의 지번은 뭐라고? 분할 전에 지번으로 하고 원래 10번지였으니까 그대로 10번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부여해요. 그럼 이건 부번 없으니까 10의 1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10의 1번지를 또 분할을 했다. 두 필지로 나눴다. 그러면 한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에 지번으로 하고 10의 1번지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부여한다. 이 말하는 거죠. 자, 그럼 10번지를 또 분할을 했다. 그럼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에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부여한다. 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밑에 예외가 나옵니다. 예외. 자, 분할호 필지 중 주거 참여 건축물이 있는 필지 대상.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북서기원법의 예외예요. 자, 다시 아까 이제 지번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원래 이게 10번지였어요. 원래 10번지를 분할을 했어요. 자,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그럼 번호가 아까 뭐랑 뭐가 나왔죠? 10하고
10의 1번지를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분할했을 때 어디를 10으로 하느냐? 왼쪽을 10으로 해야죠. 오른쪽이 10의 1번지가 돼요. 그래서 아까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한다 그랬죠. 집어는 북서에서 남동으로 부여한다는 얘기는 우리 글씨 쓰는 방향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좌우로 되어 있으면 왼쪽부터, 서쪽서부터 한다는 얘기고, 그다음 위아래로 되어 있으면 위에서부터, 북쪽서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10번지고 여기가 10의 1번지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0의 1번지를 또 분할했다고. 아까 그럼 10의 1번지를 이렇게 분할한다고 할게요. 그럼 집원이 10의 1하고 10의 2가 나오는데 어디를 10의 1로 해? 위에를 10의 1로 하고 밑에가 10의 2번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이게 같은 10번지인데 이게 만약에 여기에 건물이 있는 토지일 수도 있죠. 아까는 그냥 건물이 없는 나대지였다고, 나대지인데 이게 건물이 있는 토지인데 이 10번지를 이렇게 분할을 한다. 그럼 번호가 10하고 10의 1번지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까 건물이 없었을 때는 왼쪽을 10부로 했는데 건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할 때는 북서기원법과 상관없이 건물 쪽을 먼저 붙인다고. 오른쪽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럼 오른쪽이 몇 번지고 10번지가 되고 왼쪽이 10의 1번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토지를 또 이렇게 분할을 했다. 그럼 집원이 어떻게 나올까요? 10하고 10의 2번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건물이 없었으면 밑에가 10이고 위에가 10이고 밑에가 10의 2번지가 되는데 건물이 밑에 쪽에 있잖아요. 그 건물에다가 먼저 붙인다고. 그래서 밑에가 10이고 위에가 10의 2번지. 그래서 요 건물 있을 때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게 예외예요. 읽어보시면 예외. 분화로 필지 중 주거 사무실 등에 뭐가 있을 때는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게 분할이고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니다.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일단 본번호 된 지번이 있으면 본번 중 선순위. 본번 중. 그래서 만약에 9번지, 10번지, 11번지 이렇게 세 필지로 하나로 합친다. 한 필지로 합친다. 그러면 9, 10, 11 중에서 빠른 거 9번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9의 1번지, 10번지, 11번지 이렇게 세 필지일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본번호로 되어 있는 10, 11 중에서 빠른 10번지로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니다. 본번 중 선순위. 근데 예외 합병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 건축물이 있어서 그래서 소유자가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한 때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예외예요. 아까 9, 10, 11 이렇게 세 필지를 합병하면 몇 번지가 된다고요? 9, 10, 11이니까 선순위 9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번지에 건물이 있대요. 건물이 있는 토지를 합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그 10번지로 해달라고 신청하면 10번지로 해준다고. 무슨 지번이 아니더라도 선순위 지번이 아니더라도 예외. 원래는 선순위인데 선순위 지번을 안 쓰는 경우도 있다. 조건은 두 가지예요. 그 지번에 뭐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 그다음에 건물이 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야 돼. 소유자가 신청하면 그 지번으로 부여해야 한다. 이제 이게 합병할 때 지번 부여고요. 그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실시죠. 자, 우리가 지적 확정 측량 하면은 도시개발 사업 이게 자동으로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할 때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 그래요. 지적 확정 측량.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하면 토지들이 반듯반듯하게 다시 정리가 돼요. 이것을 지적 확정 측량. 자, 여기에 자, 다시 그릴게요.
자, A라는 동이 있는데 A라는 동에 이제 논밭들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10번지, 뭐 이쪽에 1번지도 있고, 예. 자, 집원들이 쭉 있는데 지금 요 지역이 택지 개발 사업을 한대요. 이렇게 택지 개발 사업을 한대요. 예. 그러면은 이 A라는 동에서 요 지역을 수용등을 해가지고 토지들을 반듯하게 다시 정리한다고. 수용등을 해가지고 그래서 토지들을 자, 이렇게 다시 정리해요. 그래서 종전에 이런 모양의 토지들이 이렇게 새로 정해진다고. 예, 이때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지적 확정 측량. 그 확정 측량하게 되면 일단 지번을 붙이는 거예요. 지번을 새로 붙이는데 어떻게 붙이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종전에 원래 이 동네에 지번들이 있었나? 원래 이게 지금 지번들이 있었냐고요. 지번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종전의 지번들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종전의 지번 중에서 본번만으로 부여해. 본번만으로. 그러면은 어떤 번호 쓴다는 얘기예요? 10, 11, 12, 13, 14, 15, 16 이런 번호만 쓴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원칙은 자, 읽어보시면 원칙 당해 사업 시행자 간에는 종전의 지번 중 본번으로만 종전의 지번 중 본번으로만 부여합니다. 본번으로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예외로 바로 가세요. 예, 부여할 수 있는 종전의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경우 이러면 이제 더 붙여야 되는데 이럴 때는 당해 지번 부여 중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해서 순천 지번 부여할 수 있다. 예, 최종 본번 다음 순번을 본번으로 아까 그 신규 등록할 때 등록전 할 때 번호 본번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그거랑 똑같은 말이고요. 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는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선택할 수가 있는 건데, 자, 만약에 이제 붙여볼게요. 자, 여기 이 동에, A라는 동에 1번지서부터 976번지까지 있다고 할게요. 예. 자, 그런데 요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지번을 부여할 때 몇 번지로 해요?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 한다고 했으니까 10, 11, 12, 13, 14, 15, 16. 그 다음에 쓸 번호가 없네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 조문 그대로 보시면 종전의 지번 중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수가 부여할 수 있는 게 본번만 쓴다 그랬잖아요. 요게 새로 생긴 것보다 부족하죠? 적잖아요. 그럼 뭔가는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메꿀 때 어떻게 메꾸느냐? 그럼 뭔가 번호 메꿀 때 이 동에 없는 번호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 그러면 이제 부족하니까 그쵸? 977, 978, 979 이렇게 붙이던지 아니면 이게 이제 블록 단지를 조성한 거다. 그럼 제가 도로 이런 것들은 생략했는데 이게 하나의 블록이다. 그럼 10 가지고 번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 10의 2, 10의 3, 10의 4. 그다음에 11번 가지고 번호 만드는 거예요. 11의 1, 11의 2, 11의 3, 11의 4.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번호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블록 단위, 블록식 또는 단지식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다. 자, 블록 단위. 그래서 블록 단위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예요? 무슨 사업 등을 할 때?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할 때 이렇게 됩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 할 때 지원 부여 방식이 제일 복잡하긴 한데요. 근데 한번 봐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요. 여기보다도 여기 잘 나와요. 여기에. 그럼 지금 막 복잡했던 이 도시개발 사업할 때 그 지원 방식을 똑같이 쓰는 경우가 있다. 준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뭐 할 때랑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원 부여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세 개예요. 첫 번째가 지번 변경.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 그 다음에 축척 변경. 꼭 기억하시고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변경. 요 세 개는 뭐랑 똑같다. 저 확정 측량할 때랑 똑같다. 그럼 묶으면 총 몇 개가 돼요? 4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내기도 쉽고, 그래서 잘 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은 그 도시개발 사업 할 때 지번 방식 그 자체보다도 요걸 기억하십시오. 요 4개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저렇게 도시개발 사업 등 할 때 저 지번 부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언제? 시기. 공사가 준공돼야 지번이 나오는 게 원칙이에요. 공사가 준공돼야 지번이 나오는 게 원칙인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준공 전에.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 전에 사업 시행자가 지번 부여 신청할 때는 그 지번을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근거 서류는 사업 계획도, 착수 변경 신청 시에 제출한 사업 계획도에 의합니다. 이런 지번별 조서에 의한다 이런 말 나오면 X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의하냐면 사업 계획도. 그래서 지금 시기가 언제예요? 아직 뭐 전이야? 준공 전이잖아요. 그럼 준공이 전인데 우리가 착수 신고할 때 요 토지들을 이렇게 바꾸겠다고 계획 세운 게 있다고. 그럼 계획서상에는 요 지번들이 이렇게 바뀐다고 미래의 지번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새로 지번을 붙여야 할 때 무엇을 가져간다? 사업 계획도에 의하면 사업 계획도. 그 다음에 지금 요 문장에서 주로 시험에 낸 것은 요 단어가 키워드인데 사업 계획도가 주로 냈는데, 근데 약간 핀트가 다를 수 있는데요. 여기도 주의하세요. 요 말. 신청을요,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신청입니다. 저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소유자가 신청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토지동 신청 누가 한다 그랬죠? 소유자가 하는 거랬죠. 소유자하고 소유자가 신청 안 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할 때 원칙은 소유자가 하는 건데 특례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소유자가 신청을 못 해. 누구만 신청하냐면 사업 시행자만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문장을 딱 놓고 요 단어를 소유자가 이렇게 넣으면 틀린 문장이 돼. 다른 건 맞는데. 그래서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가 신청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번 변경.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누가 인정하면? 지적소관청이요. 그러면 시도의사나 대의장의 승인을 받아. 자, 승인.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의 상급기관이 누구냐면 시도지사예요. 지적소관청은 누구였죠? 시군구청장이잖아요. 그럼 시군구청장 위에가 시도의사예요. 시도의사 위에가 국토부 장관이에요. 예, 그런데 지적소관청의 상급기관은 시도의사니까 승인을 받을 때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 시도지사. 시도의사와 동급은 대도시시장입니다. 그래서 시도의사 대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그대로 나눈 건데, 일단 누가 지번 변경한다? 지번 변경은 지적 소관청, 시도의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소관청이 하는데 승인을 얻고 하라고. 누구의 승인? 시도의사의 승인을 얻고 하고요. 그다음에 언제 지번 바꾸는 거예요? 제 집필 쳐졌잖아요. 언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판단해.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시험에 나온 것은 신청할 수가 없어요. 지번 변경해달라라고 소유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누가 알아서 한다.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하는 거예요. 이게 지번 변경 조문이에요. 그래서 지번 변경은 요 한 줄의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지번 변경 대상에서 1번부터 4번까지 쭉쭉 나오는데 이거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 단어를 기억하시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번 변경 누가 하는 거다? 지적 소관청이 합니다. 그 다음에 지번이 있었다가 빠지는 것을 결번이라고 해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합병하면 결번이 생기나요? 합병. 10번지하고 11번지를 합병하면 몇 번지예요? 선순위 지번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10번지가 되니까 11번지는 이제 안 쓰냐고. 안 쓰잖아요. 그래서 있었다가 없어지는 지번을 뭐라고 한다? 결번. 그래요. 결번. 자, 그럼 소관청은 행정구역 변경, 도시개발사업, 지번명, 축적병, 지번 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길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 대장에 영구 보존합니다. 누가요? 지적
소관청이요. 그럼 결번도 관리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관리를 하는데 누가 관리한다고요? 지적 소관청이에요. 근데 어디다가 적어두라고? 결번대장. 여러 번 나온 거고요. 결번. 여기다 지번대장에 그럼 X 어디? 결번대장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문제 내는 거 주로 이거 내는데요. 요 가로 안에 요 지금 여기가 지금 뭐죠? 요 문장에서 요 가로 안에 있는 이 단어들이 뭐죠? 사유죠. 이러한 사유로 결번이 생겼다 그렇게 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가로 안에는 결번이 발생한 사유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합병 들어가도 되나요? 이 가로 안에 합병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되죠. 합병도 결번이 발생하는 사유냐고 아까 하셨잖아요. 자, 도시개발사업. 아까 도시개발사업 하면 결번 생겨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지번은 어떻게 쓴다?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번호 안 쓰냐고. 이런 번호 이제 안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럼 결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도시개발사업 결번 생겨요. 그럼 도시개발사업하고 똑같은 게 뭐 있었죠? 도시개발사업하고 똑같은 경우가 행정구역 변경, 지번 변경, 축척 변경도 다 도시개발사업이랑 똑같은 방식이죠.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결번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신규 등록은 결번이 생길 리가 없죠. 신규는 처음 등록하는 거잖아요. 분할하면 결번이 생기나요? 분할. 안 생기죠. 분할은 번호가 늘어나기만 하죠. 하나를 여러 필지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할하게 되면 1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부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번호가 늘어나기만 하는 거지 종전에 있던 지번이 없어지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분할은 결번이 안 생겨요. 그럼 이제 요 가로 안에 문장을 분석할 때 이 가로 안에 이 결번 조문에서 이 가로 안에는 신규 등록이나 분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되셨나요? 예, 거기 이제 사유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할, 신규 등록의 경우는 결번이 생기지 않는다. 예. 자, 여기까지 지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번. 일단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시고요. 우리가 조금 시간이 좀 적어돼서 좀 끊었다가 할까요? 예, 좀 끊으셨다가 금방 배우신 건 이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좀 쉬었다가.